어이 우야흠 우야흠 흠.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말하자면 목화 토금수의 각각이 지닌 고유의 성질, 예, 목수, 수는 어떤 작용을 하고, 목은 어떤 작용을 하며, 등등의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 시간까지는 이제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관계, 또 너의 관계.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오행이라고 하는 그 말을 빌려서 하자면, 오행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즉, 오행이 변하고, 음양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 그러면은, 어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실상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변하고 삽니다. 항상 보던 것을 참 이쁘게 보던 것이 오늘 꽃이 참 흉물스럽구나. 왜? 꽃이 지니까. 그것에서부터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 내가 좀 기분이 덜 좋아서 상대와의 어떤 대화에서도 좀 이 과거의 어떤 양의 성질에서 만났다면 오늘은 음의 성격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변하게 되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놈이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하는 놈이 대장인데 오늘은 이제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라 그러죠. 생명의 원천. 그리고 이제 고대 어떤 우리 글들에서 보면은 천일생수라고 있습니다. 천일생수.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늘 아래에 가장 먼저 생성된 것이 물이다 이 얘기죠. 천일생수.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때에 우리 이제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주 탐사에 나서죠. 뭐 달에 물이 있었느냐, 뭐 아니면 또 화성에까지 가서 또 물이 있었느냐, 뭐 목성에서 생명체가 사느냐, 뭐 어쩌느냐, 뭐 이런 많은 과학자들이 증명에 의하면 물을 기초해 줍니다. 물. 왜? 물이 있어야 생명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달나라에도 물이 있었다 없었다, 생명체가 있었다 없었다,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었던 걸로 간주하고, 그만큼 물이 이제 참 말하자면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도 약 한 70%가 물이라 그래요. 물로 채워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도 우리가 이제 5대양 뭐 6대주를 얘기합니다만은 6대주가 이제 땅에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형상이다. 나머지 70%는 물이라는 거죠. 거의 인체의 구성 비율과 거의 비슷한 걸로 이제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행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물 그러면은 이제 임계가 됩니다. 임계, 천간에는. 그리고 지지에는 해자, 돼지와 쥐가 오행상 물에 속합니다. 근데 뭐 물이라 그런 것이 항상 뭐 우리가 이제 물의 어떤 정의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화와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밀접하기 때문에 참 물이 없는 데가 없죠. 물이 없는 데가 없죠. 말하자면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그 참 샘물이 있는가 하면은, 또 계곡에 흐르는 물이 있는가 하면은, 뭐 참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숫물도 물이고, 참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고, 또 우리가 이제 생활에 또 섭취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곳은 오행으로 분류해 보면, 이제 천간에는 임계가 물에 속하고, 지지에는 돼지, 해와 자, 쥐가 오행상 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물을 갖다 어떤 물체의 분류로 이제 또 풀어봐야 되겠죠. 물체, 어떤 것들이 오행상 물에 속하는, 수에 속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음료수, 그 다음에 종자, 씨앗, 씨앗,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어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잉크, 땀, 소금물, 채소, 토목, 섬유류, 비누, 세탁기, 배, 군함, 의류, 샘물 등이 물체에 속합니다. 수의 방향은 북쪽이고, 맛은 짠맛입니다. 그래도 계절로 얘기하면 겨울이고, 색깔로 얘기하면 흑색입니다. 검정색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인체에 우리가 이제 이 오장육부 이 신체의 모든 구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인체의 구별로 보면 심장, 방광, 요도, 자궁, 귀, 요통, 생식기, 고환, 갑상선, 혈액, 대소변, 또 머리에 흑점, 이렇게 이제 검게 이렇게 또 생기는 흑점 있죠. 그것도 오행이 분류하면 검은 점이다. 그래서 이제 수에 속하고, 우리 그 장단지 있죠. 장단지. 이것도 수에 속합니다. 물에 속하는 것들은 모든 인체의 분류에서 항상 어느 것이 거기에 속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속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보면 서로 이렇게 이 좌우로 옆에 있는 동네하고 또 섞일 때가 있어요. 그게 유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이 구분을 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또 좌우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장, 방광이나 요도나 자궁, 귀, 요통, 생식기, 고환, 갑상선, 혈액, 대소변, 머리에 흑점, 장단지, 요걸 이제 좀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좀 편리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이나 이제 직업으로 또 분류를 이제 오행으로 해서 수를 분류해 보면, 임산부, 어부, 맹인, 매춘부, 의사, 철학자, 승려, 저술가, 양상군자, 투기꾼, 술주정꾼, 산부인과 의사, 공예인, 배선장, 그리고 이제 계산 없이 참 주묵구구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 이 인물이나 직업에서는 이제 수로 분리를 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첫 마디에 생명의 원천이라고 했죠. 생명의 원천이에요. 생명의 원천. 모든 생명은 물에서부터 시작한다. 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다음에는 불. 불은 우리가 이제 힘을 나타내죠. 왜냐하면 막 그냥 타오르는 불꽃을 볼 때는 그 힘이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람들의 감정도 말하자면 어떤 화가 솟구치면 그냥 참 스스로 어떤 이 감정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고 막 그냥 사람들이 이 화를 내죠. 그렇기 때문에
화는 힘이다. 예, 힘이다. 화는 힘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서부터 나오죠. 네, 태양으로부터 받는 그 열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제 에너지의 근원이 되죠. 불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달빛의 은은한 빛이 또 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달빛도 불입니다. 그래 이제 말하자면 천둥치고 뭐 번쩍거리는 벼락 또 불이 있고, 화산이 폭발하며 흘러내리는 용암이나 열기나 빛도 역시 불입니다. 근데 대장간에 말하자면 화덕에 우리가 불을 내서 쇠를 달구는 그 말하자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불도 불이고, 또 위급함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예전에는 이제 봉화불을 피웠죠. 그 봉화불을 피워서 그 연기에 의해서 저 멀리 이제 참 산꼭대기와 산꼭대기를 이어주는 어떤 그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통신을 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 봉화불도 불이고. 근데 화전민들이 말하자면 또 이 살기 위해서 이 참 산의 일부 야산을 태워가면서 불을 피워서 이제 다음부터 개간을 해서 이제 밭을 만들죠. 그런 것도 불에 속하죠. 밤을 밝히는 등대불도 불이고. 그리고 이제 참 속상해서 어지럽고 참 머리가 산란한 것도 머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번잡해지고 번다해진 이게 이제 이것도 또 오행상 보면 불이죠. 그리고 이제 남을 위하건 또 나를 위하건 또 이 작은 촛불에다 켜서 기도하는 그 촛불도 오행상 불입니다. 불은 천간의 분류로 보면 병과 정이 불이고, 지지에서는 사오, 즉 뱀과 말이 불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절로는 여름에 속하고 방향은 남쪽입니다. 물체의 분류로 보면 폭발물, 휘발유, 대형 차량, 화약, 미용재료, 전화, 전등, 간판, 액세서리, 유흥장, 유원지, 사진, 등대, 편지, 정거장, 화장품 등이 말하자면 물체의 분류에서 화에 속하고, 인체 우리 이제 눈이라 우리 몸의 분류로 보면 심장, 눈, 혀, 소장, 얼굴, 치아, 인후, 삼초, 정신, 신경통, 입술, 시력, 발열 등이 말하자면 인체의 분류에서 화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과 직업군으로 이제 나누어서 또 이 설명을 드리면, 용접공, 전기기술자, 미용사, 마부, 보일러 화공, 화부, 염직공, 화가, 소방관, 발명가, 방화자, 부녀자, 그리고 이제 색을 즐기는 사람들이 오행상 불에 속합니다. 좀 딱딱한 얘기지만 오늘은 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참 어른하고 살다가 이제 한 3년 살다가 어른이 참 남의 집이죠. 남의 집을 남겨주고 가서 이제 참 내가 열심히 참 그 집에 이제 주인들이 만나기도 전인데, 어쨌거나 수리를 해서 참 내가 이제 겨울부터 봄, 여름 한 1년 이상을 이제 그 집을 이제 참 말하자면 앞뒤로 다 말하자면 좀 지저분한 것 좀 참, 집 흙벽도 바르고 벽돌도 쌓고 참 별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돼서 이제 한 4월달, 5월달 되면 이제 푸릇푸릇하니 이제 좀 싹이 나오고 이제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더워지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 형 나 정훈입니다. 그러는데 뭐
참 이제 속세를 떠나서니까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내가 이제 많이 잊어버리고 살던 시기라서 아,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구누구라니까 아니 알겠어요. 예, 예. 참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그 참 우리 동생뻘 되는 친구인데 아이 저 한번 나를 좀 찾아뵈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제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떠나서 이제 참 예, 산속에 들어와서 이제 참 조용히 사람들 안 만나고 살기 위해서 내가 수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네가 나를 만난들 뭐 내가 너에게 도와줄 수 있겠냐. 혹여라도 뭐 사회적 어떤 거로는 나한테 이런저런 와서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뭐 이제는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돌아다닌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사업한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전혀 뭐 이제 뭐 속죄를 떠난 상황이라 했더니 아이 그래도 내가 한번 올려도 좀 뵈야 안 되겠냐고 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며칠 한 2, 3일 있다가 오겠다 그래서 그럼 뭐 한번 오라고 그랬죠. 그래 이제 그때가 이제 내가 이제 그 우리 집 뒤에 그 은행나무가 큰 게 있었어요. 은행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 그늘이 하루 종일 말하자면 오전에 잠깐은 이제 볕이 이제 해가 올라올 때는 드는데 이게 조금만 기울어 가면 그 은행나무가 커서 아주 하루 종일 그냥 아주 참 시원하고 아주 그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욕심을 냈죠. 거기다가 이제 평상을 짜서 이제 물론 이제 마당 앞에도 평상이 있습니다. 그 평상 마당 앞에 평상은 이제 이렇게 들어서 옮길 수 있는 평상이고 이 은행나무 밑에다가는 아주 그냥 말하자면 이제 그좀 한 열댓 명이라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넓게 잡아서 평상을 짜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그때가. 그래 이제 한 이틀 되니까 그 정원이가 찾아왔어요. 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참 자기가 사는 것보다 더 아주 좋다고 말로 그래요. 그래서 야 좋을 게 뭐가 있냐. 아 그렇게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중간에 직업이 뭐냐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뭐냐면 그 사진 촬영해주는 말하자면 이제 방송국으로 하는 이 작가지요. 말하자면 이 사진기 가져다 방송 찍어주고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전문으로 한 친구인데 예전부터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부터 이제 이 친구가 그 방송국에 말하자면 이제 그 PD들 따라다니면서 그 방송 촬영하는 거 이걸 이제 도와주고 그랬던 일이 있었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걸로 이제 풀려나가는 거.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세속으로 말하는 예식장에 가서 이제 그 사진도 찍어주고 그 비디오 촬영해주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는 걸로 내가 알죠. 그러고 이제 뭐 산속으로 들어와서 그때가 이제 한 3년, 4년 차, 4년 차, 5년 차 되는 시기니까 제가 이제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참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말하자면 유치원에 놀이 가면은 그것도 또 찍어서 1년 동안 내 찍어가지고 또 이제 1년 12월 달쯤 되면 이제 유치원 아동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각자 앨범을 또 이렇게 만들어 준답니다. 이제 비디오로 찍어서. 근데 그런 일도 있고, 또 뭐 학교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또 뭐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또 그 기록물 또 촬영을 또 말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또 찍고 이렇게 해주는 일도 많고, 그리고 뭐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말하자면 해외 촬영도 또 자주 가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친구인데,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참, 아유, 이 산속 생활이 좋다고 그래요. 이게 또 뭘 단단한 걸 또 뭘 또 얘기하려나, 이제 그랬어요. 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살면서 이제 한번 결혼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말하자면 이제 나이 먹은 총각이죠. 나이 먹은 이제 총각이죠. 그때가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그래,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이제 좀 인연이 닿았는지, 그 이제, 그 중국에 그 결혼한 그 상담소, 거기를 사람들이 또 이제 아는 사람을 또 임명을 해서 이렇게 타서, 예, 참 중국에도 가보고 장가 가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과연 결과론적으로는 장가를 간 거죠. 예, 장가를 갔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신부되는 여자가 이제는 이제 한국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그 신부가 나와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면 또 자신은 촬영을 위해서 미리 예약되어 있어서 외국에 다녀와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얻어서 나오는데 자기는 일을 하는 것, 예약이 되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말하자면 또 외국을 나가서 그 당시에 거의 한 25일에서 한 달 정도를 잡고 이제 말하는 이제 그 촬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종원이 이 동생이 생각을 할 때 이거 신부 마누라를 이거 참 중국 여자인데 한국에 이런 거 저런 거 모를 텐데 이거 어디다 두느냐. 이걸 고민하다 이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저는 이제 마침 이제 공양주 보살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내가 이제 그 조그만 암자를 이제 내가 이제 참 꿈에서 이제 하고 있을 때니까 뭐 참 중국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그 여자가 오면 뭐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되긴 됩니다. 또 이제 아래채의 방이 말하자면 그 집이 옛날에 그 골짜기에서는 천속군 집이라 그래가지고 안채가 있으면 아래채가 있고 또 아랫채가 쭉 해서 그게 9칸이에요. 9칸. 칸이.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거기다가 아래쪽에다가 쓸 수 있는 방을 3칸을 들여놨죠. 3칸. 3칸을 들여놔서 뭐 방이 한두 개가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뒤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이 창고들이 있었다 그래요. 창고, 곡식 창고 이런 거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유실되고 일부 한쪽만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만큼 그 집이 이제 말하자면 천속군이 이제 살던 집이라서 참 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짝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 방이 한두 개 싹 말하자면 와서 훑어보더니 이게 참. 그러니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래, 그럼 하여간 이제 우리 또 이제 아래 고양지 보살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상의했죠. 이러저러 해서 이제 참 이러니까, 좀, 같이 어떻게 한 달 정도만 좀 같이 지내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예, 그러면 뭐, 스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종원이 부인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한 달간 맡아주게 했죠. 자, 그래가지고, 참, 그날 나한테 와서 이제 참 고맙다 그러고 이제 가고, 자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출국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러고 나니까 며칠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한국에 부인이 도착을 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도 좀 하고, 그래도 일단은 하여간 형님 암자에다 짐을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내가 이제 편의를 주고 이제 그 여자가 왔어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조선족인 줄 알았는데 한족이더라고요, 한족. 그러니까 전혀 우리 그 조선에 대한 어떤 것들을 모르는 아주 아가씨였어요. 그때,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6월 달인데, 6월 달.
예, 양력으로 6월달이죠. 6월달. 예, 6월달이죠. 맞아. 그런데 이제 내가 호칭이 또 서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그 이름을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쓰는 6월이라고 하는 말과 좀 비슷해요, 발음이. 그래서 야, 너 이름 복잡하게 중국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6월이라고 불러줄게,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이라 하긴 하고 이제 참, 거기서 이제 참, 그 정원이가 이제 좀 신방을 꾸며서 며칠 더 있다가 이제 자신은 말하자면 이제 그때 뭐 유럽 쪽을 갔나 어디를 갔나 해가지고 한 달 작게는 25일에서 한 달을 잡고 이제 좀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정원이도 나름대로 얼마나 그 고민했겠어요. 참 세상 험한 세상에 자기 부인이라고 데려온 처자를 어디 안전하게 보호할 데가 없으니 참 여기 이 산속에다 보호하면 그래도 참 그 형님은 제대로 지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또 그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으니 참 어떻게 그래서 이제 참 같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실 한 달 정도면 된다고 했던 것이 꽤 오랜 시간을 있다 갔습니다. 그 재미나는 얘기들을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서 내가 또 옮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은 변하는 놈이 대장인데 어디에 있든 내가 음의 관계에 있든 양의 관계에 있든 항상 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시면 세상은 온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고, 세상을 보존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존한다는 얘기죠. 또 재밌는 얘기를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요리하고의 관계는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